페이지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 선생님이 이제 자연수 이럴 때 x 더하기 y는 3 이럴 때 자연수로 구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는 연립 방정식을 자연수 조건이 아니라 그냥 풀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입법하고 가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간법은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했어요. 두 미지수 중 어느 하나를 더하기 빼기로 없앱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지수 하나 남고 숫자 남아가지고 방정식으로 한 숫자를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가짜가 더하답니다. 한자로. 감자는 감소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감소 이건 뭔가 빼다는 거죠. 더하고 빼서 한 미지수를 없앱니다. 그럼 다른 한 미지수로 하나의 미지수로 식이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렇게 푸는 것을 가간법이라고 하고요. 대입법은요. 대입을 한다는 거죠. 대입. 그렇죠? 대입이란 건 뭐야? 대신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 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방정식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바로 우선 두 개의 미지수도 있잖아요. x, y로. 그러면 한 미지수를 x나 y로 정리를 합니다. x나 y로 정리를 합니다. x는 y에 대한 식,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x 대신에 집어넣어 주고요. 이 식은 y 대신에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렇죠? 대입을 하여 다른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예를 들어 보면 편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x는 2y 더하기 3는 x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대입법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입법이 근데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가간법은 대입법, 가간법 중에서 대입법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확실히 마스터하면 쉬운 거는 당연히 되겠죠. x가 2y 더하기 3입니다. 그러면 x는 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x에다가 얘를 어떻게 된다? 집어넣어서 대입시켜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선 x는 이렇게 꼴이 돼 있죠. x는 y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y는 x에 대한 식일 때도 가능합니다. 이때는요 대입법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왜냐면 식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항상 말을 하죠. 식을 대입할 때는요 괄호를 꼭 써라고요. 괄호. 여기서는 지금 x가 하나지만 대입할 때는 뭐입니까? 항이 두 개의 항이죠. 두 개의 항이 x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두 개의 항이 하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치면 됩니다. 됐죠? 보겠습니다. 이 식의 구조부터 볼게요. 2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인데요. 대입법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2x는 어떤 구조죠? 바로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3y도 마찬가지고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쵸? 그럼 x 대신에 2y 더하기 3, 얘 대신에 2 곱하기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고요. 2y 더하기 3인데 한 개의 항일 때는 괄호가 필요 없지만 두 개의 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괄호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y 써줄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합니까? 괄호를 풀어야 되겠죠.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 줄게요. 그때 부호 꼭 신경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1. 그러면 뭡니까? y에 대한 뭐가 돼요? 1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대입법이든 가간법이든 간에 어떻게 풀어보면은 한 문자에 대한 한 미지수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7y고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7로 나눠주니까 y는 마이너스 1. 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시켜주면은 x는 2 곱하기 y 더하기 3이니까 y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대입시켜주면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3 하니까 3 빼기 2에서 1 이렇게 나온다고요. 한 문자만 구하면 이 두 식 중에서 아무데나 한 군데다가 대입시켜주면 뭐한다?
쉽게 구할 수 있다. 그치? 그때 두 식이 다 넣어도 상관없지만 편한 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x로 정리가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식에다가 넣으면 더 편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물론 여기다가 대입시킬 수 있어요. 2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y 대신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2x는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 2로 나눠주니까 x는 1. 여기는 그냥 y 한 번 넣으면은 x가 나오는데 얘는 2x는 2, 또 방정식이 또 나와요. 그래서 x로 정리되어 있는 식이 더 유리하다는 게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서는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다 써있습니다. 이렇게 x로 되어 있는 식 혹은 y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할 때는 대입법을 하면 더 편하고요. x라는 식이 두 개의 항으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개의 항인데요. 그래서 괄호를 쓰지 않지만 두 개의 항으로 x가 변화를 해요. 그때는 뭐 한다? 꼭 괄호를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대입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문자가 정리됐을 때 꼭 괄호를 써서 들어간다. 이게 두 개의 항으로 바뀌면서 x 한 개의 항에서 두 개의 항으로 바뀔 때는 괄호를 써서 들어간다는 것까지 이해하시고, 이제는 분배 법칙 자신 있잖아요. 그죠? 분배 법칙으로 정리해서 풀면은 대입법이 끝납니다. 됐습니까? 가관법을 보겠습니다. 그 맞죠? 목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관법에서 목표는 더하기 빼기로 해서 뭐 한다? 두 미지수 중에 하나를 없앱니다. 그렇죠? 이 두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두 미지수 중 어느 것을 없앨 것인지를 먼저 정하겠죠. x를 없앨 것인가 y를 없앨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정했다면요, 없애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을 같아지도록 각 양변의 적당한 수를 곱합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요, 우선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만약에 2x고 마이너스 x면요, 얘 둘을 없애고 싶어. 그래서 그렇죠? 없애고 싶으면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같아지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절대값이 같으면 됩니다. 여기 2하고 여기 2가 같으면 돼요. 그 이유는 이때는 뭐 하면 되기 때문에 더하면 되기 때문에 0이 되고요. 만약에 2x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값이 같죠? 이때는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사라진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적당수를 곱한다. 적당수를 잘 정하고요. 절대값만 같으면 됩니다. 부호가 다르면 이때 부호가 다르면 더하고요. 그쵸? 이게 가라 그랬어요.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빼면 되죠. 그쵸? 여기가 감이겠죠. 그래서 가감법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같으면 빼고 다르면 더하고. 그쵸? 한 미지수가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다른 미지수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된다. 그럼 방정식에서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하나 구하면 대입시켜서 다른 미지수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관법과 대입법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해도 결과는 같으므로 자신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하는데요. 가관법, 대입법 중에서 가관법이 더 쉽고 대입법이 더 어려우니까 대입법 꼭 연습 많이 하십시오. 자기가 편한 방법만 연습하다 보면요, 시험 문제를 공평하게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서술형을 준비해야 됩니다. 서술형에서 선생님이라면 뭘 내겠습니까? 바로 대입법을 내겠죠. 대입법을 꼭 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를 이제 가관법, 대입법을 다 풀었으니까 둘 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식이요, 이렇게 두 개, xy, 그 다음에 는 숫자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이 제공이 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쵸? 예를 들어서 x-2y는 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빼기 더하기 4는 0. 연립방정식 2x 더하기 9y 빼기 5는 0.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xy 놔두고 숫자는 는 옆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와요. 됐습니까? 물론 여기서도 풀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여기가 문자는 숫자로 해서 금방 풀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는 문자 더하기 숫자는 0꼴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번 넘겨야 돼요. 이렇게 숫자를 한번 넘겨줘야 돼. 그걸 미리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 식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문자는 숫자로 해서 빨리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xy는 숫자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는 걸로 해서 더 빨리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xy가 있으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이야. x를 없앨 것인가 y를 없앨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써보면요 마이너스 4고요 2x 플러스 9y는 5입니다. 우선 x로 바꾸려면 곱하기 뭘만 하면 됩니까? 2만 하면 돼요. y로 바꾸려니까 얼마를 곱해야 돼요? 했다가 곱하기 4.5를 해야 됩니다. 우선 소수가 나오고요 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혹은요 여기다가 곱하기 9를 하고 곱하기 2를 해서 18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 식을 2번씩 곱하기 때문에 더 번거로워요.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뭘 곱하면 된다? x를 곱하면 됩니다. 이 식에다가 전체에다가 얼마를 2를 곱하면 2x가 되잖아요. 그쵸? 2x 여기도 2를 곱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2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8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됩니다. 똑같아요. 좌우로 똑같은 수 곱해주고요. 0을 제외하고요. 좌우로 꼭 똑같은 수 0을 제외하고 나눠주면 같은 식이 돼요. 근데 공평하게 다 곱해야 됩니다. 학생 중에 2x하고요 2y 한 다음에 여기도 곱했어. 선생님 맞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아닙니다. 각 항을 그대로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게 각 항을 다 곱해야 된다니까 이런 애가 있어요. 네, 2x 곱하기 2 하면요 여기다도 곱하고 여기다도 곱하니까 8x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쓰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렇게 곱하기 관계일 때는 앞뒤 하나만 곱해주면 돼요. 사설을 선생님이 갑자기 이거 실수하는 학생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얘는요 빼기로 더하기 빼기로 묶고 있기 때문에 각 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곱할 때는 다 곱해주고요. 밑에는 이제 안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여기서도 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빼기를 하면 어렵습니다. 빼기. 그러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빼기를 여기다 다 곱해주세요. 얘들도 마이너스를 한다는 거는 마이너스 2를 다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5 다 곱합니다. 그쵸? 그럼 2x 마이너스 2y를 이제는 더하기 식으로 바뀌는 거야. 더하세요 0입니다. 더하세요 y인데 얼마죠?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9 하니까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1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더하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빼기 하면은 가끔씩 혼선이 올 때도 있어요. 당연히 2x 같으니까 없어지겠죠. 이거는. 근데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9y를 못 보고 그냥 이걸 더해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빼기입니다. 빼기 9y가 됩니다. 더하기 5는요 빼기 5가 되고요. 그렇죠? 됐죠? 그럼 이거 이제 다 정리가 됐죠. 다행히도 마이너스 13으로 나눠주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 y는 플러스 1이 되고요. 둘 중에 한 곳에다가 집어넣을게요. 근데 얘들은 개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수가 작은 1하고 마이너스 2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 집어넣겠습니다. x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y는 마이너스 4입니다. y 대신에 1 대입시켜주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식을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x, y를 푸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이 마이너스 식으로 개수 정리하는 것은 몇 번 해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참 옵니다. 마이너스 뺄 때요. 더하기 할 때는 그런 실수가 하는데 빼기 할 때는 실수를 많이 해요. 빼기 할 때는 얘도 빼주고요. 얘도 빼주고 얘도 빼준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바꾸고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바꿔서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죠?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설명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식을요. 대입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2y는 마이너스 4고요. 2x 더하기 9y는 5입니다. 어떻게 한다? x로 정리하고 y나 x로 정리합니다. 보니까 여기 딱 x가 있어요. x로 정리하기 너무 좋아요. 이 식을 정리할게요. x는 넘어가니까 얼마가 된다? 플러스 2y 그대로 써주시면 붙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x 대신에 이걸 넣을 거다. 그치? 항이 하나인데 항이 두 개니까 괄호 꼭 써야 된다. 그럼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요. 2 곱하기 x니까 x 대신에 2y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x가 여기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괄호가 필요 없지만 두 개로 대체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얘가 하나라는 걸 표시해 줘야 됩니다. x라는 걸. 그래서 이걸 x라고 표시해 주기 위해서 괄호를 쓰는 거예요. 플러스 9y는 5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개해서 정리해주면요. 4y-8 더하기 9y는 5다. 더해주니까 13y고요. 넘어가니까 플러스 8에서 13. y는 1이다. 아까 이거 x로 정리되어 있었죠? y만 1 대입시켜주면 2 곱하기 1, 2 빼기 4에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입법을요. 잘하면요. 대입법이 더 쉬워요. 근데 이제 이거 넣을 때 지금 초창기에는 이거 넣고 괄호 넣고 정리하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대입법이 더 쉽습니다. 선생님한테는요. 가관법은 여기다 개수 맞춰야 되고 이거 빼기 실수해야 되고 처음에는 이제 가관법이 더 신나죠. 더하기 빼기니까. 대입법은 대입 넣어가지고 분배법칙도 지금 잘 어렵고 잘 안 되고 하는데 이거 해야 되고 하니까. 하지만 대입법이 더 수학적으로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재미있고요. 하면 잘하게 되면요. 수학의 스킬이 늘면서 어떻게 된다? 더 자신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 강의 곧 이어서 연결시키겠습니다.